안녕하세요. 저는 책 한 권 모두가 아닌 책의 한 페이지를 소개하는 한 페이지 도서관입니다. 지난주 업로드해드린 1편은 재밌게 보셨나요? 눈치채셨겠지만 제인 오스틴의 명작 오만과 편견이라는 책이었는데요. 오늘은 그들의 사랑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다하시 씨, 전 무척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제 자신의 마음이 편하자고 당신의 마음이 상하는 건 상관 않으니까요. 보잘것없는 제 동생에게 다시 없는 친절을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사실을 알고 난 이후로 전 제가 얼마나 고맙게 여기는지 말씀드리고 싶어 못 견딜 지경이었어요. 제 다른 가족들에게도 알려졌더라면 유독 저희 감사하는 마음만을 전해드릴 것은 아니겠지만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하고 다하시는 놀라고 감격한 어조로 대답했다.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불편하게 해드릴 수도 있는 일을 알게 되시다니요. 가드너 부인께서 그렇게 믿지 못할 분인 줄은 몰랐습니다. 제 외숙모를 탓하지 마세요. 리디아가 경솔하게도 당신이 이 문제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누설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상세한 것을 알기까지는 그냥 잊지 못했던 것도 물론이고요. 저희 모든 가족을 대신해서 그토록 넓으신 동정심에 거듭거듭 감사드려요. 두 사람을 찾아내시려고 너무 많은 수고를 하시고 여러 가지 굴욕까지 감수하셨으니 말이에요. 제게 고마워하시려면 하고 그가 대답했다. 혼자서만 하십시오. 그렇게 한 데에는 다른 동기도 있었습니다만 당신을 행복하게 해드리려는 소망이 거기에 영향을 주었을 거라는 걸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가족은 제게 빚진 것이 없습니다. 그분들을 무척 존경은 합니다만 저는 당신만을 생각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너무나 당황하여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잠시 침묵을 지켰다가 상대는 이렇게 덧붙였다. 당신은 너그러우신 분이니 제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시겠죠. 당신의 감정이 지난 4월 그대로라면 당장 그렇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제 애정과 소망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당신의 한마디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영구히 입을 다물겠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의 태도가 보통 이상으로 어색하고 긴장되어 있음을 느끼고서 이제 말문을 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즉시 아주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언급한 지난 4월 이래로 자신의 감정이 근본적인 변화를 겪어서 지금은 그가 한 말을 고맙고도 기쁘게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뜻을 알렸다. 이 대답이 가져다준 행복감은 일찍이 그가 느껴보지 못했던 것이었으니 그는 열렬한 사랑에 빠진 남자라면 그렇게 하리라고 여겨질 정도의 분별과 열정으로 그 점을 표현하였다. 엘리자베스가 그의 눈을 마주 볼 수가 있었다면 마음에서 우러나온 기쁨의 표정이 얼굴에 가득 퍼져 그가 얼마나 멋있게 보이는지를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비록 볼 수는 없었지만 들을 수는 있었으니 그가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말을 통해서 그녀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입증되었고 그와 함께 그녀의 애정도 시시각각 더욱 소중한 것이 되어가고 있었다. 우리 그날 저녁에 누구 잘못이 더 컸는지 다투지 말기로 해요. 하고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엄격하게 따져보면 어느 쪽의 행동도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후로 우리 두 사람 다 예의범절이 나아졌다고나 할까요? 전 그 정도로 쉽게 넘어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내내 내가 한 말, 태도, 표현을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쭉 그리고 지금도 이루 말할 수 없이 괴롭습니다. 당신의 비난은 어떻고요? 너무나 잘 들어맞아서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좀 더 신사다운 태도를 보이셨더라면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얼마나 저를 괴롭혔는지 당신은 모르실 겁니다. 아마 상상조차 못하셨을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말씀이 옳다는 것을 시인할 정도로 사리분별이 생긴 것은 한참이 지나서였지만요. 평생토록 저는 원칙에서는 아닐지라도 현실에서는 이기적인 인간이었어요. 어린 시절에 옳은 것이 무엇이라는 가르침은 받았지만 제 성격을 고치라는 가르침은 못 받았어요. 훌륭한 원칙들을 가지게 되었지만 오만과 자만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실행했지요. 불행하게도 외아들이었던 까닭에 부모님들이 버르장머리를 그르치셨던 것이지요. 그분들은 참 좋으신 분들이셨지만 제가 이기적이고 거만하도록 내버려두고 부추기고 심지어는 가르치기까지 하셨습니다. 제 자신의 가문 혈족 외에는 아랑곳하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은 죄다 천하게 생각하도록 적어도 그들의 생각과 가치가 제 것에 비해서 비천하다고 생각하길 원하도록 말입니다. 8살 때부터 28살에 이르기까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대,
엘리자베스가 아니었다면 여전히 그랬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진 빚을 어찌 다 말할까요? 당신은 저에게 처음에는 정말이지 가혹했지만 다시 없이 유익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당신으로 하여 저는 겸손해졌습니다. 제가 당신께 청혼하러 갔을 때 전 승낙받을 것을 조금도 의심치 않았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여자를 기쁘게 해줄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자임했지요. 그런데 당신은 그렇게 자임하기에는 제가 얼마나 모자라는 사람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었나요? 물론 그랬어요. 제 허영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제 청혼을 원하고 또 기대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희 태도가 잘못된 점은 분명 있었어요. 그렇지만 고의는 아니었다고 말씀드리겠어요. 당신을 속일 생각은 한 적이 없지만 기분 내키는 대로 하다 보면 잘못될 때가 많아요. 그날 저녁 이후로 제가 미웠겠지요? 미워하다니요. 처음에는 화가 난 게 사실일 겁니다. 그렇지만 제 분노는 곧 제대로 방향을 잡기 시작했어요. 엘리자베스는 금방 기가 살아 다시 발랄해졌다. 그녀는 다하시 씨가 어떻게 자기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길 원했다. 어떻게 시작할 수 있었죠? 하고 그녀는 말했다. 일단 시작을 하고 나서는 멋지게 계속하신 것 알아요. 그렇지만 처음에 어떻게 시동이 걸렸죠? 시동을 건 시각이라든가 장소라든가 표정이든가 말이라든가 하는 것을 꼭 집을 수는 없어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 내가 시작했구나 알았을 때는 벌써 한참 지났더군요. 제 미모는 처음부터 인정 안 하셨고 태도에 대해서라면 당신에 대한 제 행동이야 가까스로 늘 무례를 면했다고나 할까요? 말을 건넸다 하면 그냥 지나가지 않고 당신께 고통을 주려고 했지요. 이제 속내를 털어놓아 보세요. 제 건방진 점 때문에 제가 마음이 드셨나요? 당신의 마음이 생기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건방지다고 해도 될 거예요. 거의 그랬으니까요. 실상은 말이에요. 당신은 예절이라든가 경이라든가 괜스러운 친절 같은 것이 지긋지긋했던 거예요. 언제나 당신의 인정만 받으려고 말을 건네고 바라보고 생각하는 여자들에게 염증이 나 있었어요. 제가 그런 여자들하고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당신은 정신이 번쩍 나서 흥미가 생겼던 것이죠. 당신이 진정으로 상냥한 분이 아니었다면 그 때문에 절 미워했을 거예요. 스스로를 감추려고 애쓰는 가운데서도 당신의 감정은 늘 고귀하고 정당했어요. 마음속으로는 당신에게 잘 보이려고 기를 쓰는 사람들을 철저히 경멸했던 거지요. 자, 어때요? 설명하는 수고를 제가 덜어주었지요. 정말이지 이모저모 따져보아도 아주 합리적인 설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당신은 저한테 무슨 좋은 점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렇지만 사랑에 빠지면 그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오늘의 책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하시와 엘리자베스의 대화가 이 책의 포인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든다. 여러분도 재미 속에서 교훈을 얻어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 책 소개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페이지 도서관이었습니다.